아니 글씨가 깨알같이 써있는데 내가 그게 보이냐? 아 진짜. 아니 나 지금 일도 못하는데 내년부터 30만 원 그 돈을 내가 어떻게 내냐고. 이 법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못 살겠다 그냥. 어제 또는 그저께 덜컥 지인의 소개로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네. 근데 방송을 보다 보니까 내가 종신보험을 또 들었네. 이걸 해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언제 해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계약을 깨면서 만약에 보험료도 모두 돌려받고 싶다. 네. 뭐 어떤 계약이 하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이 조항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설계사들의 권유라든지 뭐 이렇게 압박 아닌 압박에 휘둘리지 마시고 말씀드렸듯이 보장성 보험에서는 6가지 카테고리를 좀 생각을 하시고 본인의 경제력이라든지 기왕력, 가족력에 따라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둬서 준비를 하시도록.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생활엔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는 보험. 시청자 여러분은 혹시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또 보장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복잡하고 다양한 보험을 어떻게 하면 나에게 딱 맞춰 똑똑하게 가입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이윤석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손해사정서비스의 권순평 손해사정사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보험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입하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지 못해서 낭패를 보게 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회사 일도 지겹고 일도 재밌는 거 하나도 없고 평범한 회사원 김세남 씨. 내 인생 모르는 번호인데? 누구지? 여보세요? 누구? 구미호? 그래 미호야. 내가 바로 전화 줄게. 도대체 누구한테 온 전화길래 무언가에 단단히 홀린 듯 정신을 못 차리는 걸까요? 일단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전화를 걸어봅니다. 아휴. 그래 미호야. 보자고? 좋지. 그래 그럼 내일 봐. 첫사랑이라도 만나는 걸까요? 무료하고 따분하기만 한 일상에 신나는 일이 벌어지려나 봅니다. 1년 갔던 하룻밤이 지나고 그녀와의 약속 장소로 가는 세남 씨. 오늘 신경 무지하게 쓰셨네요. 오늘 스토빨 좀 봤는데. 두근두근 설레는 가슴을 안고 카페 문을 여는 순간 존재 자체로 빛이 나는 그 이름 구미호. 시간은 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미호를 짝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선배,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게 말이야. 7년 만인가? 그렇게 오래됐나? 아니 어떻게 지냈어? 그냥 그래. 선배는 어때? 뭐 매달 꼬박꼬박 월급 들어오니까.
아니 그나저나 너 대학교 때 인기 진짜 많았었는데 남자애들 치고 너 안 좋아하는 애 없었어? 아 옛날 일이지 뭐. 아 이렇게 예쁜 애가 있었나? 하고 말이야. 7년 만에 만났으니 못다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을까요? 아버지가 사업하시다가 부도 나서 쓰러지신 뒤에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래서 집도 다 날렸고 지금은 엄마랑 월세 얻어서 살고 있어. 아 그렇구나. 그때 돈이 없거나 힘들수록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해둬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안 그러면 나중에 우리 집처럼 풍비박산 나는 거야. 그래서 이왕이면 보험 설계사 하면 돈도 많이 벌고 좋겠다 싶어서 일하고 있어. 보험 설계사? 그래서 말인데 사람 앞일이 어찌 될지 어떻게 알아? 선배 어머니 모시고 살잖아. 어르신들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좋은 게 있어. 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엄마도 60 넘어서 보험 하나 새로 가입해야겠다고 생각했었어. 아, 정말? 너무 잘 됐다. 미호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자 가만히 있을 수 없던 새남. 자신의 보험뿐 아니라 엄마 보험까지 드는데요. 그리고 선배 어머니는 내가 직접 만나서 설명하고 동의받아야 되거든? 어머니 언제 뵈러 갈까? 아 뭐 그렇게까지 해. 그냥 내가 사인 받아서 줄게. 안 돼. 일단 내가 통화로 전화해가지고 동의라도 받아낼게. 아, 네, 어머니. 아, 안녕하세요. 아, 네. 혹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 봐 직접 통화 후에 동의를 받아내는데요. 대학 시절 내내 짝사랑으로 가슴앓이를 해온 새남에게는 이 순간이 꿈만 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선배 진짜 너무 고마워. 뭘 이런 거 갖고 고마워.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아, 내가 이거 약점 잘 정리해가지고 선배한테 보내줄게. 오 그래. 진짜 너무 고마워. 아니야.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새남의 어머니가 잔뜩 화가 나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어디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아유 이놈아 그냥. 아니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는 놈이 아니 어떻게 100세까지 내는 걸 해놨냐고. 아니 거기다가 1년마다 갱신해야 된다고 하잖아. 응? 아 사인할 때까지는 아무 말씀 없으셨잖아요. 아니 글씨가 깨알같이 써있는데 내가 그게 보이냐? 아 진짜. 아니 나 지금 일도 못하는데 내년부터 30만 원 그 돈을 내가 어떻게 내냐고. 아니 그리고 뭐 80세부터 뭐 계약이 뭐 계속 갱신돼서 뭐 50만 원 돈 그거 내야 된대잖아. 그걸 내가 어떻게 내? 응? 아, 나 이 법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못 살겠다 그냥. 응? 이놈 왜 있어 그냥? 응? 너 집에 들어오지도 마. 알았어? 어이구 그냥. 아, 보험에 문제가 생긴 거였군요.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그래 미호야. 그 엄마 보험 든 거 말이야. 20년 납기라 그래서 20년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100살까지 내는 거였어. 그리고 1년마다 갱신되는 거야. 우리 엄마 이제 60세라 일도 못 하는데 매달 어떻게 돈을 내냐고 난리야. 100살까지 보험금만 내다가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말인데 혹시 해지하면 뭐? 그만뒀다고? 보험 때문에 엄마와의 관계도 짝사랑하던 후배와의 관계도 금이 가게 생긴 김새남 씨.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후배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덜컥 이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사연을 보면 100세까지 이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설계가 된 것 같은데 제대로 가입한 게 맞나요? 뭐 영상 구성이 대단히 잘 돼 있던데요, 보니까. 우선 대단히 잘못돼 있는 거죠. 100세까지 담보돼 있다는 것도 잘못돼 있고, 특히 1년마다 갱신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잘못돼 있는 거죠. 젊은 나이에 가입을 하시든 나이가 들어서 가입을 하시든 간에 어쨌든 간에 100세 만기까지 1년마다 갱신이 된다는 것은 내가 만약에 소득을 얻을 수 있을 때에는 보험료를 낼 수 있겠지만 뭐 갱신 보험료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통 정년을 65세 정도 전후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소득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갱신보험료에 따르면 나가는 보험료로 올라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보험이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유로 만약에 보험료를 못 내서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그 납입보험료 대비해서 굉장히 소액의 해지환급금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에서도 학교 후배가 보험을 권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알아서 잘 해주겠다고 해서 권유하는 보험이 종신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종신보험을 많이 권유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종신보험을 많이 권유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종신보험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종신보험은 주계약인 사망보장하고 선택특약인 생존보장을 그 구성으로 하고 있고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사망 시점인 종신에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하는 보험이에요. 네, 이런 구조의 종신보험은 위험보험료라든지 사업비가 높은 상품군에 속한 반면에 해지환급금이 많이 적고 반면에 해지율은 굉장히 높은 상품에 해당돼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굉장히 높은 상품이 되는 거고 나갈 돈은 적은 상품이 되는 건데요. 높은 사업비가 책정되는 만큼 설계사한테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설계사들이 상품 추천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종신보험을 많이 권유를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를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부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드는 보험이 종신보험인 거군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요. 이 종신보험도 왠지 필요한 분들이 있으니까, 찾는 분들이 있으니까 상품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종신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사망을 담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망을 담보하는 게 종신보험과 유사한 것으로 정기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기보험은 기간을 정해놓고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을 정기니까요. 네,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사망할 것 같다 그러면 10년을 기간으로 설정해두고 이때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받겠다는 거고 종신은 내가 기간을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으니까 종신토록 담보를 받겠다는 의미죠. 그럼 당연히 기간이 기니까 보험료도 더 비싸겠죠, 종신보험이. 그럼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하려면 내가 언제 죽더라도 돈이 나온다는 면에 있어서 분명히 강점입니다, 정기보험에 비해서는. 종신보험 보통 만기 시점 돼가지고 연금으로 전환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연금으로 전환 특약이 좀 필요하다, 나중에 유지하다가 이런 뭐 장점을 좀 생각하실 때에는 종신보험이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연금 전환하신다 하더라도 납입보험료 범위 내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종신보험 설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런 분들은 종신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게 좋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현재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분이시거나 아니면은 자녀분들이 이미 경제적으로 자립이 돼 있는 상태여서 굳이 부모님들의 조력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뭐 종신보험은 그게 크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망보장이 꼭 필요한 뭐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사망보장을 종신이 아닌 정기로 단축을 시켜서 종신보험료 대비 4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사망보장금을 준비할 수 있는 정기보험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인들의 권유로 들게 되는 게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좀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아까 말씀해 주실 때 해지하면 원금보다 적게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해지할 때 조심해라라고 하셨잖아요. 네. 왜 해지 환급금이 항상 이 원금보다 더 적은 금액인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이제 처음에 보험료를 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으로 한 달에 10만 원을 낸다고 가정해 볼게요. 내가 10만 원을 낸다는 것은 만약 10년 동안 보장받기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10만 원씩 내면은 10년 동안 전체 발생할 수 있는 내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는 보험료가 10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보험회사는 1월 달에 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첫 달이니까 당연히 설계사분한테 수당도 줘야 되겠죠.
그다음 보험회사 입장에서 10년 동안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가 필요하겠죠. 네. 그걸 매달 떼는 게 아니라 보통 5년에서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다 가져가 버리거든요. 초반에. 예, 초반에 떼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만기까지 갈 줄 알았는데 중간에 깨버리게 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설계사한테 줬던 수당도 있고 사업비로 이미 이제 사업비를 쓰면서 충당하기 위해서 떼낸 돈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보험료보다는 해지 환급금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시대에 따라서 유행하는 보험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요즘엔 또 어떤 보험이 유행인가요? 뭐 보장성 보험 중 가장 기초가 되는 상품이 바로 실손 의료비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유병자 의료 실손 보험이 있고 노후 실손 의료비 보험이 있고 표준 실손 의료비 보험 이렇게 3가지 종류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표준 실손 의료비 보험 같은 경우는 약관이 개정되는 시점에 따라서 세대별로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현재 판매되는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2021년 7월 개정 약관이 적용이 되고 있고 지금 판매되는 상품을 4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입했을 때 어떤 조건인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많이들 가입을 하지만 이런 점은 꼭 주의해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기준, 그러니까 뭐 시청자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3세대를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실손 4세대가 가입한다면 나와 있으니까 4세대만 가입할 수 있지. 네. 3세대에서 4세대 넘어가게 되면 3세대 판매는 중단하는 거거든요. 그럼 3세대에서 4세대 넘어갈 수는 있어요. 넘어갈 수 있도록 계속 권유를 하죠. 그러면 이제 3세대에서 4세대 넘어가시는 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텐데 네. 이때 아무래도 이제 차이에 있어서는 4세대 실손이 보험료가 좀 쌉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좀 더 상대적으로 쌉니다. 하지만 싼 만큼 대신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비율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 3세대는 약 80에서 90%까지 보상을 받았다면 지금은 70에서 80%, 급여가 80%, 비급여가 70%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7, 더 80%. 싸진 거군요. 그렇죠. 싸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 좋은 점은 비급여 의료비를 내가 청구를 거의 안 하거나 뭐 적게 했다면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깎아줄 수 있도록 할인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세대로 만약에 넘어가실 분들이라면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내가 병원에 가는 일이 거의 없다 라고 한다면 4세대 넘어가고 그다음에 병원에 청구할 일이 없으니까 할인이 계속 되겠죠. 그러면 4세대를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3세대 가입하면서 병원에 좀 많이 다녔다. 그럼 4세대 가입해도 병원에 많이 다니실 거고 그럼 할증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3세대를 유지하는 게 낫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3세대에 가입했는데 제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3세대가 쭉 유지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최대 15년까지 유지가 되는 거고요. 네. 15년 됐을 때는 이제 그 4세대 그때 당시 그때는 4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판매되고 있겠죠. 그때 기준으로 이제 가입이 되겠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지만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다달이 내는 보험료도 부담스럽습니다. 필요 없는 보장을 줄이고 보험료도 낮추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인지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연입니다. 올해 33살이고요. 제 앞으로 보험료가 총 20만 원 넘게 나오고요. 남편 앞으로는 4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 앞으로는 보험료가 15만 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한 달에 거의 75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제가 내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형편에는 꽤 부담이 크거든요. 보험료 리모델링이나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친지나 지인의 권유로 하나 둘씩 보험에 가입하다 보면 보험료만 늘어나고 정작 얼마만큼 혜택을 받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보험 리모델링입니다. 고객님 성함이? 김지연. 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적어도 1, 2년에 한 번은 점검받기 마련입니다. 미리 점검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랑 저희 아들이랑 보험료가 총 75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너무 많이 내고 있다, 너무 비싸다고 해서요.
그럼 75만 원의 보험료 굉장히 부담되실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이시고 싶은 금액이 있으신 거죠? 네. 네. 기본적인 거 보장되면서 우리 가족 총 금액이 한 40만 원 정도로 현재 내고 있는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월납 기간은 10년 납으로 하신 거 보니까 이거는 갱신형 상품으로 보여져요. 지영 씨가 가입한 보험은 총 4개. 문제는 납입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전부 갱신형이란 사실입니다. 보장 갱신형의 경우 초기 보험료는 비교적 저렴할지 몰라도 갱신 시기마다 금액이 올라가는 데다가 보장을 받는 만기 기간까지 계속해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님 33세 여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보험이 적절하냐라고 했을 때는 보장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리모델링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존에 냈던 보험료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리고 보장의 범위는 적절한지를 통해서 보장을 확대할 수 있는지. 그래서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인들을 통해서 가입을 했거나 홈쇼핑이나 TM을 통해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시는 상담 설계사들을 통해서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하고 가입하신 분들이 10분 중에 한 분이 있을까 말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동해담보 대비해서 보험료를 전 보험사들 비교하다 보면 보험료가 더 저렴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자, 보험 리모델링 이런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우선 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인데요. 보험료는 월 수익의 10%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가 충분하지 않거나 보장 기간이 매우 짧을 때, 보장받는 부분이 중복될 때에도 리모델링 해야겠죠? 가입하시는 태아보험과 같은 어린이 보험으로 보험 리모델링 시 체크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먼저 내 보험 조회를 적극 이용하시고요. 다음으로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3대 질병 보장 내용도 빼놓지 말아야겠죠. 또 무조건 해약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 주세요. 만 줄게요 라는 이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어린이 보험에 없으세요. 보험료 내는 것 때문에 생활비가 많이 부족했는데 이제 허리 쭉 뻗고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저한테 필요한 그런 보험료의 항목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게 됐고, 또 지금 낭비되는 보험료가 있다는 것도 알게 돼서 저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은 없으세요? 사실은 부모님 관련해서 저희 부모님이 60대신데 부모님 상담도 받고 싶거든요. 부모님이 오랜 기간 동안 납입을 하셨어요. 그동안은 그냥 잘 내고 계시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험료를 줄이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이 얼마 정도 내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한 어머니께서는 40만 원 정도,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50만 원 정도 내고 계시더라고요. 62세 어머니와 63세 아버지 보험료 납부액은 총 95만 원. 두 분이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거기다 39년 납에 110세 만기인 것도 있더라고요. 네. 부모님의 건강 상태는 지금 어떠세요? 두 분 다 건강하시고 특별한 질병 같은 거 없어요. 부모님께서 한 달에 내실 수 있는 여력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두 분 합쳐서 40만 원 정도면 좋겠어요. 우선은 기존 보장을 무작정 해지하시면 안 되세요. 보험료가 많이 나간다 그래서 무작정 보험을 해지하시게 되시면 정말 보험이 필요한 순간에 보험 못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재가입이 불가능하신 고객님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무작정 내가 보험을 해약하지 마셔라. 그다음에 내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점검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기본의 큰 틀은 비갱신형이 맞다. 그런데 고객님들은 이미 60세가 넘어가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평균 연령 여성은 87세,
남성은 81세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이걸 갱신형으로 해도 비갱신형으로 한 거랑 보장 기간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갱신형이 무조건 좋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래서 유지하시면서 불필요한 보장들만 좀 줄이시는. 아, 네. 제가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부모님 용돈을 넉넉히 챙겨드리지 못해서 항상 마음이 쓰였거든요. 이번에 보험료를 줄여드려서 효도하게 됐어요.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한 번 가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보장받기에 설계되어 있는지, 불필요하게 중복 가입하진 않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남편 보험 중에 네. CI 보험이 있었어요. 네. 이 CI 보험이란 어떤 보험인가요? 네, CI 보험은 크리티컬 일리스 보험이라고 해서 치명적 질병 보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냥 질병이 아니라 치명적 질병이라고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뇌졸중이라고 하는 질병이 걸렸을 때 일반 진단비 1,000만 원, 2,00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다면 네. 치명적 질병은 약정했던 주계약, 사망했을 경우에 줄 수 있는 최대 보험금의 약 50% 또는 80%까지를 선지급함으로써 그만큼 큰 병에 걸렸으니까 목돈을 주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져 있는 게 현재 CI 보험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보험료가 좀 비싼가요? 네, 보험료도 비싸고 요건에 해당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고액인 거는 사실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CI 보험의 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가 비싸다는 것이 단점일 CI 것 같고요. 보험의 단점은 보험료가 비싸다는 것도 있지만 네. 그 안에 있는 면면들 보면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이 다 붙어 있어요. 질병들마다. 그러면 한마디로 그냥 급성심근경색은 안 주는데 네. 중대한, 정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겠지만 거의 사망 직전의 상태 또는 뇌졸중, 뇌졸중이라 할지라도 그냥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거의 안 되는 상태. 네. 그 정도 상태가 돼야 보험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상 저도 중증의 상태여야 하는 그 거군요. 중증의 상태로서 그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사실 저는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요건 자체가 좀 까다롭습니다. 받을 네. 수 있는 요건이. 네. 자, CI 보험 약관을 잘 확인을 해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CI 보험 약관을 보면 그 본질은 종신보험이에요. 사망보험금, 주계약이 사망보험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구조에서 중대질환 진단을 받을 경우에 사망보험금의 80%까지 선지급을 받는다는 그 옵션이 들어가 있는 상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치명적 질병에 대한 지급 사유에서 일반적 질병이라고 넓게 확장한 지급 사유를 넓게 확장한 GI 보험, 그러니까 제너럴 일리너스라고 하는 상품도 나왔는데요. 해당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면은 CI 보험보다는 GI 보험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망보험금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워낙에 그리고 보험료가 비싼 단점이 있다 보니까는 CI 보험이나 GI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기보다는 사망보험금이 빠진 일반 건강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녀의 보험은 태아보험을 들었습니다. 이 네. 태아보험은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아직 태어나기 전에 태아를 말하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태아를 담보하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들 상품 이름 찾아보실 때 그냥 태아보험이라고 적혀있는 상품을 찾기는 힘드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린이 보험에서 태아 관련 특약을 가입했죠. 예를 들면은 어린이 보험, 태어나면은 어린이 보험 담보가 되는데 그 전에 출생 전 자녀 가입 특약. 이렇게 형식으로 태아를 담보해 주는 거죠. 태어났을 때 2.5kg 또는 2kg 이하의 미숙아로? 저체중아로 태어났을 네. 때에는 인큐베이터에 보통 60일 정도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담보해 주는 특약이라든가 네. 그런 특약들을 담보해 주는 걸 우리는 태아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태아보험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아보험의 가장 큰 장점이 출산 전 가입을 함으로써 출산 이후에 발생하게 될 위험, 주상기 질환에 대한 위험을 보장받기 위함인데요. 이 태아 특약 같은 경우에는 임신 22주 이전 가입자에게만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아보험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은 날짜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태아보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시기를 잘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한때 암보험이 유행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암보험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요즘은 암 치료에 대한 의료보험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굳이 암보험까지 들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어떤가요? 물론 이제 암 치료만 생각하신다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산정특례라고 해서 암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강화해주고 있지만 이 산정특례 기간이 끝날 때쯤 예를 들어서 뭐 잔존암이라든가 재발암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때 적용되는 산정특례는 뭐 적극적인 수술이라든가 적극적인 치료 외에 나머지 부분들을 또 보장해서 빠지게 돼요. 산정특례 대상에서. 그렇게 되면 치료 관련 비용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치료만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치료받다 보면은 일을 못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뭐 월급도 못 받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암보험이 필요한 거는 이 목돈을 주는 암 진단비 이런 것들 때문에 암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산정특례에 적용된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료비의 5%만 부담을 하도록 좀 완화가 돼 있는데 2022년 신포괄수가제가 적용이 되면서 표적치료제라든지 항암제의 대부분이 2군 항암제로 등록이 되면서 본인 부담금이 더 늘어나게 됐고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치료 비용 이외에도 뭐 간병 비용이라든지 하는 간접 비용에 대한 부분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경제 활동이 중단되는 이 치료 기간 동안에 생활비 충당 목적으로 또 물론 그 위에서도 암보험은 여전히 좀 필요하다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네, 암보험 참 이 건강보험이 너무 대한민국에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암보험은 또 여전히 만약의 상황을 대비를 해서 좀 듣는 게 좋다 이런 네. 의견 양쪽에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보험과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이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머님이 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 보험에도 적립금이 있다고 하셔서요. 보험에 적립금을 들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이 보험료 적립금은 내가 낸 보험료 중에서 나중에 이제 사고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즉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도 있고요. 중간에 해지될 경우에 환급받아야 될 해지 환급금, 또 만기가 됐을 때 지급해야 되는 만기 환급금 이런 것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보험료 중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걸 보통 우리는 보험료 적립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적립금이라고 사회생활에서 얘기를 하면 만기 환급금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이 만기 환급금이 반드시 있는 게 좋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지 않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만기환급금이 있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만기환급금에 줘야 될 보험료를 별도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료 더하기 만기환급금에 충당할 보험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좀 더 보험료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똑같은 보장을 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보장을 받고 대신 나중에 만기환급금을 좀 받아가느냐 90에서 100% 받아가느냐 아니면 저처럼 그거는 차라리 그 돈을 그냥 펀드를 집어넣도록 하고 적은 보험료로 그냥 똑같이 1억을 보장받느냐 이거는 주관적인 어떤 문제일 것 같은데 저는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소멸성을 선호하고요. 네. 저희 집사람 적립식을 선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혼자 사시는 중년분이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46세 여성입니다. 아직까지 아픈 곳은 없지만 나이가 더 들어서 질병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하나 들까 하는데요. 참고로 현재 슈퍼마켓에서 일하면서 한 달에 197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에게 맞는 보험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혼자 사시는 46세 여성분이라고 하셨고요. 그러면은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망보장보다는 본인을 위한 생존보장 위주로 컨셉을 잡아서 준비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실손보험, 단독 실손보험으로 기초 보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뭐 친가 쪽이라든지 외가 쪽 가족력 유무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족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가입하시는 진단자금의 1.5에서 2배 정도 해당되는 진단비를 설정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본인 소득의 10% 언더로 지출 범위를 정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분 소득이 197만 원이라고 하시면은 네. 맥시멈 20만 원은 넘지 않도록 그렇게 상담이라든지 설계를 받아보셔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10% 미만을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현명한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교수님한테 저희 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제 또는 그저께 덜컥 지인의 소개로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네. 근데 방송을 보다 보니까 내가 종신보험을 또 들었네. 이걸 해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언제 해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해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계약을 깨면서 만약에 보험료도 모두 돌려받고 싶다. 네. 뭐 어떤 계약이 하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이 조항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표준약관, 모든 보험약관에서는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해지가 아닌 철회할 수 있어요. 철회.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내가 냈던 보험료 전부를 돌려줍니다. 네. 근데 다만 문제가 있죠. 증권을 내가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청약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는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청약 철회. 네. 를 해야 하는 것이고 네. 15일 이내에 네. 한다면 가능하다. 네, 보험료를 그렇습니다. 다 돌려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내용 보시면서 내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확인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가입한 보험이 필요한지 또는 사정에 맞게 잘 가입한 것인지 가지고 계신 보험을 한 번 더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우선 뭐 주제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보험도 위험 관리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필요한 나한테 정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보험만 가입한다면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정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오늘 좋은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장성 보험 준비를 할 때에는 그 설계사들의 권유라든지 뭐 이렇게 압박 아닌 압박에 휘둘리지 마시고 말씀드렸듯이 보장성 보험에서는 6가지 카테고리를 좀 생각을 하시고 본인의 경제력이라든지 기왕력, 가족력에 따라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둬서 준비를 하시도록 생각을 하시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 플랫폼 코리아 TV 생활은 정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